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우신 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축구형입니다. 오늘도 경기 후 인터뷰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손흥민이 리그 11호 골을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축구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대로 쐈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 MOM에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는데요.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에버튼과 맞대결을 펼쳐 2대1 승리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9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파페사르와 공을 주고받았고 이후 올린 크로스를 히샬리송이 침착하게 마무리했는데요. 이후 토트넘은 쉬지 않고 추가 득점을 만들었고 골의 주인공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전반 18분 페드로 포로가 때린 슈팅을 골키퍼 조던 픽포드가 쳐냈습니다. 이 공이 손흥민 앞으로 향했고 손흥민은 수비가 없는 빈 공간으로 슈팅을 해 골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반응 속도와 슈팅 정확도가 대단했습니다. 이 경기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한 골 이외에도 슈팅 이외에 패스 성공률 71%, 상대 박스 내 터치 11회, 드리블 성공 3회, 공격 지역 패스 1회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골은 의미가 큽니다. 이번 득점으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114골을 기록하게 된 손흥민은 전설 이안 라이트의 113골을 제치고 역대 득점 순위 단독 23위가 됐습니다. 손흥민의 다음 목표는 라임 스털링과 스티븐 제라드, 로메로, 루카쿠입니다. 더 기쁜 소식은 토트넘이 승점 36점으로 한 경기 덜 치른 맨체스터 시티를 2점 차로 따돌리고 4위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인터뷰와 NG 감독의 인터뷰 전문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매체 BBC에 따르면 경기 후 PLP와 인터뷰한 손흥민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당찬 인터뷰를 남긴 손흥민이었는데요. 후반전 경기를 보면 EPL에선 2대0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에버턴이 밀어붙였지만 우린 잘 버텼다. 환상적인 경기였다. 승점 3점을 얻어 행복하다. 우린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 선수 생활 내내 골을 넣기 위해 노력했다. 감독님이 나를 어느 포지션에 기용하는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준비가 돼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왼쪽에서 뛸 때도 최대한 팀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 팀을 위해 뛰는 것이 좋다. 4위 안에 진입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게 우리 목표는 아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야, 4위 안에 진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항상 겸손하지만 그래도 야망이 있는 친구네요. 4위가 아니라면 리그 우승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긴 지금 맨시티가 토트넘보다 순위의 아래에 있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손흥민이 아시안컵 차출되기 전에 토트넘의 5연승을 이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오늘 득점은 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팬들을 위한 간절함이 뽑아낸 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득점으로 넣기 힘든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주셔서 한국 팬들이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시겠네요. 자, 이제 NG 감독의 에버튼전 승리 후 인터뷰입니다. 많은 팬들이 오늘 경기력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많이 했는데요. 어떤 대답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기자는 오늘 경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NG 감독의 대답은 객관적이었죠. 지난 몇 주 동안 이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인 에버턴이라는 어려운 상대를 상대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다. 오늘 에버튼은 열심히 뛰었고 우리는 전반전에 골을 넣는 것 외에도 좋은 축구를 펼쳤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정말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2대0으로 앞서고 나서 조금 느슨해졌고 그것이 그들이 다시 경기에 복귀할 수 있게 해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공을 소유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고 그중 일부는 그들 덕분이었다. 그들은 계속 열심히 뛰었고 후반전에는 과도기적인 경기가 되었다. 우리는 회복력과 박스 안에서의 강한 수비를 보여줘야 했고 오늘도 뛰어난 활약을 펼친 비카리오의 선방도 몇 번이나 있었다. 모든 것을 갖춘 경기였다. 우리와는 다른 유형의 경기였다. 승점 3점을 따냈다는 점이 다행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소 후반전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고 승점 3점을 따낸 것도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이 후반전만 되면 배터리가 방전되는 패턴은 1월 이적 시장을 통해서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선수들이 바뀌지 않으면 경기력을 바꾸긴 힘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하신 크리스티안 로메로 부상 상태에 대한 질문에도 대답해 줬습니다. 그런데 매우 심플했는데요. 하프타임 직전에 햄스트링에 통증을 느껴서 빼야 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에버튼전은 VAR 골 판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칼버트 르인의 골이 선언되었다면 오늘 경기는 승리하지 못했을 텐데요. VAR을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 에버튼의 골이 무효가 되면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냐는 팩폭에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건 정말 나쁜 용어다. 왜 도움이 되겠나? 그건 파울이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나는 VAR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늘도 마음에 안 든다. 사람들이 도움이 되었다거나 반칙이 되었다는 식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의 일부다. 이건 도구고 사용되는 것이니까 말이다.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도움이 되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그 골이 그대로 있었다면 세 번째 골을 넣었을지도 모른다. 그게 축구의 묘미다. 나는 이미 VAR이 사용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말했는데 오늘도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NG 감독이 VAR을 지독하게 싫어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자, 이제 궁금하신 히샬리송 질문입니다. 일단 히샬리송이 또 골을 넣었지만 허리를 다쳤는데 괜찮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괜찮다. 어제 훈련 중에 허리가 좀 아팠다. 100%는 아니었지만 오늘 선발로 뛰고 싶어 했다. 경기는 무사히 마쳤다. 골을 잘 넣고 우리를 위해 열심히 해줘서 기쁘다. 언젠가는 그를 빼야 할 것 같았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지금 훨씬 더 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요. 동료로 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부상을 당했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100%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조금 더 자유로워져서 도움이 되고 있다. 복귀 후 그의 경기력은 골과는 별개로 정말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시 부상 여파가 상당히 크긴 했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경기력을 나쁘게 평가하시게 되었던 질문도 받았습니다. 수비량이 줄어든 이유가 수비수들이 빠진 탓이라는 돌직구였는데요. NG 감독은 솔직했습니다. 그것도 한 몫을 했다. 선수들이 포지션에 맞지 않는 플레이를 했다. 에릭이 하프타임에 들어왔고 그가 마지막으로 뛴 게 몇 주 전이었을 텐데 동시에 그들이 잘하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 많은 찬스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수비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 비카리오는 오늘 몇 번의 훌륭한 선방을 선보였다. 비카리오는 첫날부터 뛰어난 활약을 했다. 오늘처럼 비카리오가 필요할 때가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 경기에 한두 번 정도 선방할 때도 있었지만 빌드업과 조직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골키퍼가 필요했다. 그가 막아낸 선방만이 아니었다. 코너킥에서 강한 압박을 가하며 골키퍼에게 많은 압박을 가했는데 정말 잘 버텨줬다며 수비보다는 비카리오를 칭찬했습니다. 역시 비카리오, 그가 있기에 토트넘이 있습니다. 지금 시각 새벽 5시 저는 인터뷰 전문을 번역한 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반신욕이나 해야겠습니다. 솔로라서 너무 외롭네요. 여러분들은 가족, 연인들, 친구분들과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저에게 자그마한 선물로 구독 눌러주신다면 분골 쇄신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축구영이었습니다. 구독 제발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